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예, 드디어 조정행동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정행동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뭐 마지막 강의는 아닐 거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또 몇 회에 걸쳐가지고 이 조정행동을 실제 어떤 응용해서 사용하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조종행동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번 동영상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 다양한 조종행동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쵸? 한번 읊어볼까요? 제일 먼저 어떤 그 타겟을 쫓아가는 시익이라는 행동 배웠었고요. 다음에 도망가는 거, 그쵸? 도망가는 거. 다음에 한 지점에 도달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지능적으로 어떤 위치를 예측해서 움직이는, 쫓아가는 펄슛이라는 행동도 배웠고요. 그리고 딱 여기저기 막 배회하는 행동, 배웠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또 장애물 같은 거 회피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프로킹 알고리즘, 군중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무리지어서 행동하는 이런 행동들도 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행동들은 우리가 개별 행동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제가 정의한 거죠. 이 행동들은 힘이란 것을 이제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체가 있을 때 힘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행동만 사용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내가 쫓아가는데 장애물 회피하면서 쫓아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막 결합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그 개체한테 주어진 힘이란 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상이한 여러 개의 힘들이 동시에 주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힘들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 힘을 갖다가 다 하나의 힘으로 합쳐가지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합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알짜 힘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정 행동이라는 것은 힘을 반환하게 되고, 그 힘들을 갖다가 합쳐서 하나의 알짜 힘을 만드는 내용들이 바로 이 조합하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힘이 벡터니까 이 벡터들의 합을 단순히 구하면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주로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조정 행동들의 조합이 나오네요. 이제 볼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이제 FPS 보스 하나 우리 구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은 보시 뭐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서로 보트들이 부딪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보트를 서로 피하는 어떤 그런 조정 행동이 필요할 겁니다. 분리하는 행동이었죠. 분리, 세퍼레이션. 또 자기의 진행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벽이 앞에 있다면 우리가 벽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벽 피하기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봇이 아무 데나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어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패트롤 한다면 경로 따라가기, 이런 그 조정 행동도 필요할 겁니다. 뭐 아주 간단한 예죠. FPS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할 건데 뭐 분리, 벽 피하기, 경로 따라가기 뭐 이런 행동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을 좀 예를 들고 있네요. 양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배회하겠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약간 랜덤하게 무지성으로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러다가 뭐 나무가 앞에 있다 하면 이 나무를 갖다가, 적어도 나무는 그래도 무지성이 아니죠. 이게 피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나 개가 옆에 다가간다면 뭐 사람을 피해서 가겠죠. 만약 개가 쫓아온다면 계속 피할 겁니다. 도망가는 행동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양은 하나가 아니죠. 보통 여러 마리의 양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리짓기 알고리즘도 행동도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리짓기 행동에도 우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리짓기를 결정짓기 위해서
세퍼레이션 하고 얼라이먼트 하고 뭐 코헤션 하는, 그러니까 뭐 결합, 분리,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결합, 분리, 기억이 안 나네. 예, 정렬.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부터 여기서 행동이 필요할 거고요. 네 가지, 다섯, 여섯 가지. 양의 행동이 간단한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도 6개의 조정 행동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이 6가지의 서로 상이한 힘들이 존재할 것이고, 하지만 이 상이한 힘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 양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조정 행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정 힘이죠. 스티어링 포스입니다. 포스. 그래서 이 돌아가는 과정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F는 MA, 그렇죠? 뭐 양이라고 친다면 양의 이 매스 질량은 주어져 있을 거니까 우리가 질량 알고 있고, 이 조정 행동의 합을 통해서 힘을 알고 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A라는 것은 N분의 F라는 형태로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속도라는 걸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단위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단위 시간이라는 건 항상 주어져요. 왜냐면 업데이트 할 때마다 델타 타임이라는 값, 유니티 같은 경우에 틱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때 경과한 시간을 갖다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API든지 다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 A 값과 델타 T를 곱해서 속도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뭘 합니까? 기존의 속도를 각 개체는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존의 속도에다가 이 구한 속도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새롭게 갱신된 속도라는 게 구해지고요. 이건 벡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도라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시속 30km.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시속 단위 시간분의 30km 갔다. 자, 이동한 것. 그러니까 변이 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해진 속도에다가 마찬가지로 델타 t를 곱해주면, 자, 우리가 얼마큼 이동했는지 그 변이량을 구할 수 있고요. 현재 어떤 그 개체가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에다가 이 이동해야 될 거리를 더해주면, 그 다음 타임에 이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갱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적용을 하잖아요. 스티어링 비헤비얼이. 그래서 이 F란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 가지 F가 각각 이렇게 도입돼서 포스가 계속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쨌든 여러 가지 힘을 갖다가 하나의 힘으로 바꿔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이동으로 결정되는 루틴을 따르게 될 겁니다. 맞나요?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힘을 갖다가 더한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우리가 그 동봉된 소스 코드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 조정 행동이라는 것은 클래스 스티어링 비헤이비얼이라는 이 클래스의 메소드들로 다 존재합니다. 각각 행동 메소드들이 존재하는데, 이 인스턴스 중에서 쓸 것들 있잖아요. 이 메소드 중에서 쓸 것들은 키고 안 쓸 걸 끄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쓸 힘과 안 쓸 힘을 활성화, 비활성화 시키는 구조를 이 코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양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비클로, 뉴 비클로 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양의 조정 행동에 세퍼레이션, 얼라이먼트, 포지션 어떻게 했습니까? 온 했습니다. 이 온 한다는 게 활성화 시킨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행동을 정의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물을 피한다. 자, 이것도 온 했네요. 그 다음에 배회하기 온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하는데 개가 등장하면, 자, 피하자, 도망가자, 자, 온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엄청나게 많이 정의된 것 중에서 우리가 이런 인터페이스 함수를 통해서 온 시켜서 이 함수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양은 이 6가지 조정 행동들에 대해서 각각 힘을 계산할 것이고, 그 힘의 합력을 갖다 구해서 최종적으로 양에게 적용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 어떻게 할 거냐, 더 할 것이냐, 자,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 모든 연산들은 그 조정 행동의 calculator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의 힘으로 이제 나오는 메소드 내부의 함수를 볼 수 있고요. 힘을 단순히 합한다는 것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 행동이 하나라면, 만약 방향성이 비슷하다면 뭐 이 정도 힘을 가진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조정 행동이 비슷한 방향성에 두 개가 있다 하면 이 힘이 커지겠죠. 이 조정 행동이 세 가지를 고려했다가 하면 힘은 더 커질 거예요. 고려할수록 힘이 커지면 이상하죠, 여러분. 힘이 커진단 말은 결국은 어떤 개체가 이동할 때 이동하는 한 타임에 이동하는 이 거리가 증가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힘이란 걸 제한시키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현실상으로 불가능한 거리, 갑자기 한 번에 1m를 갖다가 이렇게 통 뛴다든지, 자,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힘이란 것은 우리가 한도를 갖다가 우리가 규정해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힘이란 것은 주어질 때 이렇게 다 계산된다 하더라도 어느 이상의 힘 이상은 안 주어지지 않도록 힘을 잘라내야 될 겁니다. 힘을 잘라내야 돼요. 방향은 유지한 채.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앞에서 많이 다뤘는데 한번 복습해 봅시다. 힘을 F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된 힘이 F라고 한다면, 자, 이 F의 크기로 나눠서, 자, 일단 정교화 시키고요. 정교화 시킨다는 것은 방향성을 유지한 채 크기는 1인 벡터를 만든단 말이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 힘, 맥스 폴스라고 할게요. 를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힘이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제한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혹시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힘을 구했어요. 벡터 F라는 걸 구했는데 이 F가 3,4라는 힘이라고 합시다. 그 말은 X축으로 3, Y축으로 4만큼 가는 이런 벡터가 최종 합력을 구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F를 갖다가 정교화한다는 의미는 뭐죠? 먼저 이 F의 이제 크기를 구해야겠죠. F의 크기가 뭡니까? 이게 3이고 이게 4니까, 자, 이 빗변이 길이죠.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을 루트 시킨 게 바로 F의 크기일 겁니다. 그러면 3, 3, 9, 4, 4, 16 루트 25의 5가 될 겁니다. F를 정교화 시킨다는 것은 이 5를 나눠주는 거예요. 각 성분에 5분의 3, 5분의 4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 놓고 만약에 이거 맥스 폴스를 갖다가 3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해준 겁니다. 각각에다가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F란 것은 5분의 9, 5분의 12라는 게 방향성을 유지한 채 크기가 이렇게 변하는 벡터로 이제 트렁케이트 잘라지는 겁니다. 이게 3의 힘이 크기 맞는지 한번 우리 검사해 볼까요? 검사는 이 벡터의 크기를 그냥 구하면 되겠죠. 크기는 각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됩니다. 자, 이 F 새롭게 구한 이게 F-라고 할까요? F-의 자, 크기란 것은 5분의 9의 제곱 더하기 5분의 12의 제곱에 자, 루트를 씌운 거죠. 5분의 9의 제곱 25분의 81 더하기 25분의 144가 될 것이고요. 25분의 225가 되겠네요. 자, 5로 나눠주면 5분의 5, 4, 20, 5, 25. 25를 그냥 나눠지네요. 그러면 이게 루트 9니까 자, 3이 되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이 힘의 크기는 3이라는 크기로 이제 제한시키면서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제 잘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을 갖다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이거보다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은 뭐냐면 절단을 하되 방금 했었던 게 이 함수거든요. 트렁케이트. 자, 이 맥스란 힘만큼 방향을 유지한 채 절단하자. 그 힘에다가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더 중요한 것의 힘을 더 고려하는 방식을 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중절단된 합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이 막 배회하는 힘이 있고요. 장애물 피하고 개체가 옆에 있을 때 이것들이 서로 분리하려는 힘이 있다고 합시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되게 주관적입니다. 일단 장애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중치를 갖다가 합이 1이라고 한다면 0.5점 주고, 그 다음에 분리하려는 거 0.3점 주고, 그 다음에 배회하는 거 0.2. 자, 이 값을 갖다가 이렇게 구해진 이게 다 힘들이죠. F1, F2, F3라고 한다면 이 힘에다가 이만큼 값들 다시 더 가중치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힘이 주어진다고 봅시다. 어떤 힘은 이만큼 힘을 계산하니까 어떤 힘은 이만큼, 어떤 힘은 뭐 이만큼 주어진다고 했을 때, 자, 가중치가 높은 녀석들에다가 더 값들 갖다 더 많이 부여하는 거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힘이 더 커지고, 자, 이 힘도 이만큼 조금 더 커지고, 이 힘은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힘에 더 무게를 갖다 더 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합력을 구했을 때 아마 이쪽의 힘이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이 녀석들을 움직이게끔 합력이 구해질 거예요. 그렇죠? 이 방법이 바로 가중절단된 합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모든 활성화된 행동들이 매 시간 단계마다 다 계산돼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한 힘이 뭐 8개, 9개라면 이 중요도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모든 힘들은 다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죠. 처리하기 매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이건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 조정 행동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행동 가중치들을 미세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가중치들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줬는데 만들어 보니까 좀 내가 어떤 임의의 행동에서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 그거지. 그래서 이 가중치들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0.5가 아니라 0.7좀 가자. 0.2로 가고 이건 0.1로 가자. 어떤 경우에는 근데 맞아 떨어져요. 막 이렇게 조정하니까. 근데 다른 경우가 하니까 이게 또 이상한 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케바케입니다. 케바케가 생기는 거죠. 이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이게 모든 경우를 만족하는 가중치라는 것을 우리가 매직 넘버잖아요. 매직 넘버로 구해내기가 되게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경우가 엄청 그런 문제들이 심해지냐면 상충하는 힘들에 의한 예측 불안한 결과 발생입니다. 내가 어떤 녀석이 쫓아와요. 도망가는 행동을 합니다. 벽이 있어요. 자, 이 쫓아온 녀석에 의해서 도망가는 행동의 힘이 아마 색깔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힘이 주어질 거예요. 여기서 벽에서 밀쳐낸 힘이 커요. 가중치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 벽은 이 벽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게 돌아가겠죠. 이 경우는 괜찮은데 날 쫓아온 녀석이 하나가 아니에요. 각각의 힘을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도망가야 될 힘이 이렇게 커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체들이 많다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벽의 힘보다 도망가려는 의지가 더 커져 버리죠? 그럼 얘가 벽 뚫고 슉 가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에러다. 이러면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가중치 조정해서 벽에서 튕겨나온 힘을 갖다가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얘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비로소 벽 안 뚫고 가는 걸 만들었어요. 해결했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가 무슨 반응을 하냐면 과잉 반응을 해요. 이 벽에서 뚫는 힘이 너무 펜이 어디 갔죠? 네.
벽에서 뚫는 힘이 너무 강하게 지금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얘가 이 벽 근처에 가니까 심할 정도로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이 반발 힘이 작으니까요. 자,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전체 힘을 다 고려해서 가중치를 조정했을 때는, 자, 이런 것들 미세 조정해가지고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 갖다 다 만족시키는 하나의 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결합해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나은 제 방법이, 자, 우선순위와 함께 우선순위 고려하죠. 자, 가중 절단된 연속합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빨리 읽어보고 실제 내용 들어갑시다. 속도와 정확도 간에 아주 좋은 합의점을 제공한다. 자, 조정합의 힘의 크기가 가능한 최대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 힘들을 더한 뒤 절단되는 우선순위가 주어진 가중치를 사용하는 연속 조감 계산. 한국말이 더 어렵습니다. 자, 이거 무시하시고요.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일부 행동들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만약에 분리와 정렬과 결합과 벽 피하기, 장애물 피하기 행동을 사용한 임의의 분방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벽 뚫고 가서 안 되고 장애물도 피해야 된단 말이죠. 설사 벽 근처에 와서 뭐 나쁜 놈이 이게 날 쫓아온 녀석이 있는데 정렬시켜야 되긴 하는데, 여러 개체들이 정렬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흩어지는 거예요. 정렬이 완전히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벽은 피해야 된다. 왜? 정렬 깨지는 게 여기서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죠.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벽 피한다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정렬이라는 것은 아예 적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면 된단 말이죠. 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자, 봅시다. 자, 번복에서 모든 활성화된 행동들을 조사합니다. 자, 그런데 자, 가중치와 함께 이들 힘의 총합을 구하는데요. 자, 이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겨놓고, 자, 우리가 전체 쓸 수 있는 힘의 총합이 이만큼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번 힘을 계산합니다. 이 슬롯에다가 1번 힘에 관련된 힘을 다 사용합니다. 자, 2번 힘을 갖다가 계산합니다. 자, 2번 힘의 합이 이만큼이었어요. 넣습니다. 자, 3번을 계산합니다. 3번은 힘의 크기가 훨씬 더 큰데 3번 힘의 크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만큼을 잘라줍니다. 꽉 찼죠? 그럼 4번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 슬롯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4번 이후의 힘들은 그냥 어떻게 된다? 무시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100% 반영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의 총 크기, 그러니까 남는다면 적용을 시켜주고, 안 남으면 그 힘들 무시하겠다. 자, 이 방법이 바로 그 연속합, 가중 절단된 연속합이라는 기법을 써서 만드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반복해서 모든 활성화된 행동들을 1, 2, 3, 4 이런 순서대로 조사합니다. 아까 매긴 가중치와 함께 이들 힘의 총합을 일단 구하고요. 1번 힘의 총합을 구합니다. 자, 이 힘을 갖다가 accumulated force, 이 적재한다, 이 쌓는단 말이죠. 자, 이게 막 accumulated force라는 이제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재하는 거예요. 이 메소드에다가 보냅니다. 그럼 이 메소드에서 뭐 하느냐? 이 힘에서 더할 수 있는 총 크기에서 여분이 남아있으면 더합니다. 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죠. 여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남아있지 않으면 메소드는 폴스로 반환합니다. 이때는 더 이상, 뒤에 있는 것들 고려하지 않고, 현재까지 합쳐진 힘만 반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남아있긴 하는데, 3번 경우입니다.
이 3번은 실제 힘은 이만큼 크기예요. 근데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교화시키고 남은 힘만큼만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새로운 힘의 크기보다 작다면 남아있는 힘의 크기가 새로운 힘을 남아있는 크기에 맞게 절단해서 더해주자. 자, 이 방법이 어큐뮬레이트 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진짜 중요한 녀석들은 무조건 적용시켜주고 중요도가 떨어진 녀석들은 빼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코드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양상만 봅시다. 벽 피하기, 장애물 피하기, 세퍼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자, 힘을 계산합니다. well avoidance. 자, 힘을 계산해서 그걸 가중치 곱해서 펄스를 계산하고요. 이 펄스를 갖다가 accumulate 펄스라는 함수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그 힘들이 다 적재가 가능한 하면 true를 반환하고요. 만약 펄스가 반환되면 바로 리턴해 버리는 거예요. true가 반환되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자, 이 녀석도 적용하는데 만약에 이 녀석을 적용했을 때 더 이상 적용이 안 돼요. 펄스가 반환돼요. 그러면 그냥 리턴 해버리고 세 번째 거는 적용 안 되도록 해버리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accumulate pulse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running total, 아까 말했던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통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통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사용한 조종의 힘의 크기 이만큼 사용되었다. 자, 이 러닝 토탈의 이 벡터인데 이 랭스를 갖다가 지금까지 사용된 양이라는 변수로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용된 양이고 총량이 이만큼이죠. 자, 그래서 총량에서 지금까지 사용된 양을 빼면 자, 이제 남아있는 양이 이만큼 나옵니다. 자, 이게 남아있는 양입니다. 남아있는 양이 0보다 작다. 그러면 펄스 반환. 자,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애드 시킬 힘의 크기를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드 시킬 힘의 크기가 만약에 이 범위 안에 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애드 시킬 힘의 크기가 남아있는 양량보다 작다. 그러면 그냥 다 이렇게 합쳐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게 뭐 앞단에서 아예 양이 없을 때는 펄스 하니까 양이 조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남아있는 힘의 크기가 만약에 이만큼 남아있다. 이만큼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갖다가 크기가 1인 녀석으로 정교화시키고, 맞죠? 방향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남아있는 이 양만큼 곱해줍니다. 그러면 방향이 유지된 채 이런 크기가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또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이해가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힘들을 계산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훨씬 중요한 행동들, 힘들은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벽 피하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얘는 무조건 벽 피하는 방향의 힘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얘에 대한 여분이 남아있지 않다면 얘한테 잡아먹히더라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상한 행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끝이죠. 예. 자, 지금까지 조정 행동들을 조합해서 하는 어떤 로직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12회 차에 걸쳐서 기본적인 조정 행동 알고리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조금 부자연스럽고 제가 중간에 좀 실수도 많이 했지만 뭐 내용은 충분히 잘 전달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단지 우리가 NPC 행동 제어뿐만 아니라 군중 시뮬레이션 그리고 VFX 하는 친구들도 이 내용이 되게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파티클 같은 시스템들에서 파티클 만드는 녀석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변화시킬 때 똑같은 어떤 이런 로직들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도 아마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이해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강력한 힘 중에 하나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총 12강에 걸친 조정행동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